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이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으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를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시오? 그러나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의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 계속 머물렀다까지 겠습니다. 머물렀다까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청년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밈을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하나, 무조건 걸러야 할 식당의 제목에 밈이 없습니다. 비아냥이나 어떤 비난의 의미는 없으니까 잘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걸러야 될 식당의 제목들, 청년이 들어가면 걸러야 된다, 열정이 들어가면 걸러야 된다, 마약, 발은 인생 들어가면 걸러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청년은 이라고 하면 이제 이꼴 양이 부족하다. 열정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가격만 열정적이고, 마약이 들어가면 싸구려 작품에 마약이란 말을 쓴다. 바르는 1,000원씩 더 받는다. 인생은 인생이 없어도 된다. 인생 템들이나 뭐 이런 것들. 약간 반신반의하지만 공감이 어느 정도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끄덕이게 되죠.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청년들의 식당 창업이 얼마나 힘든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열정, 패기와 달리 부족한 실력이 전문가 앞에서 여실히 드러난 모습을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상에 비해서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바라봤었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말은 수려한데 실력이 없는 공통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춘기를 10대에만 겪는 줄 알았는데 인생 전반에 걸쳐 사춘기를 겪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일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실력이 늘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은 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이 사춘기가 오는 것 같아요. 한 때가 되면 한 번씩 오는 것 같고, 심지어 요즘의 청년들은 또 부모님 품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의 배경을 디딤돌 삼아 나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자괴감을 점점 느끼기도 합니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사람은 그때 또 질문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금수저인가? 나는 은수저인가? 나는 흑수저인가? 나는 노수저인가? 수도 없는가? 손으로 그냥 인도 사람처럼 먹는가? 313도 동일하게 이상 누군지 청년의 마음으로 시작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죠. 이 땅에 또 교회가 필요할까? 나는 왜 교회를 시작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본문을 좀 보면 11, 12절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저울을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모세는 어른이 되었죠. 왕족이었지만 자신의 동족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걸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유머로 위장한 어머니에게서 교육을 받았고 바뀌어지지 않는 자신의 민족적,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은 인종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특징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10대들의 의상과 화장은 한국의 10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마치 이집트 근데 딱 보면 한국 사람은 아닌데 화장이 조금 달라. 아마 모세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긴 거는 딱 보면 한국 사람인데 뭔가 화장이 달라. 아예 재미동포인가?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옷이 좀 달라요. 미국에서 오면 옷 입는 게 확실히 다르게 입기도 하고, 그쵸? 우리는 이런 느낌의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상상을 좀 해봅니다. 여튼 해외에 종종 나가면 갑자기 애국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국뽕이 차죠. 우리나라 돌아올 때 특별히 막 편한 입국 신사, 좋은 공항,
좋은 도시 환경, 교통, 치안 등등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좋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리 반가운지도 몰라요. 그쵸? 저 한국 봤을 땐 쳐다보지 않은 인간들인데 가서 너무 반갑고, 또 눈빛, 옷, 머리만 봐도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느낌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섞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랑 중국 사람들이 한국 K컬처를 엄청나게 모방하기 때문에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조금 느낌적으로 우리는 서양인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끼리 이 동아시아 사람들끼리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또 반대로 이민 생활하다 보면 동족들에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모습도 있습니다. 사기꾼들 진짜 많죠, 해외에. 예, 투성이에요. 여튼 이렇듯 나의 민족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양자 삼아졌고, 그런 배경들을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아련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저기 뭐죠? 그,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입양간, 입양간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다시 한국으로, 아련한 마음, 한국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모세가 동족들한테 가서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네, 국뽕이었는지 아니면 민족적인지 그런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확 분노하게 돼서 복수심에 불타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아마 죽이고 나서 모세는 동족을 위해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저들을 위해서 나의 힘을 발휘해서 쳐 죽였다.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던 살인이지만 아마 엄청난 희열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모세의 생각과는 달리 사람들의 반응은 좀 싸늘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우리는 역풍이라고 얘기하죠. 정치적으로 뭔가 이슈 터뜨렸는데 이게 좀 거짓말인 것도 있고 이러면 역풍 바로 맞죠. 13, 14절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했다. 그 다음날 근데 동족끼리 싸우는 모세는 말렸죠. 왜 싸우냐고. 근데 이제 사람들의 말이 모세의 비수에 꽂힙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면,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했다. 사람을 죽인 모세의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다 봤어요. 다 알고 있어요. 비밀은 없죠. 그리고 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느냐. 전 이게 좀 많이 와닿았어요. 청년의 때. 왜냐하면 청년의 때는 쉽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는 청년의 때는 잘잘못을 따지기 좋아하고 자신이 우월하다는 마음을 느끼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투 운동에 대해서 완전히 찬성하지만 호도된 미투 운동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사람들은 아무도 변론해주지 않습니다. 낙인 찍히면 오래 가니까요. 또 여튼 따지는 걸 좋아하고 심판자를 살리는 것도 있죠. 뭐 예컨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인데 한 사람 그 윤석열 씨를 누명 씌워서 몇 년 동안 하고 아무도 그거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요즘에 때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불편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람들은 평가하려고 해요. 그 심판에서 죄인을 뒤집어 씌우고 또 그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변론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물론 죄 없는 사람들 심판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자기가 직접 그 싸우는 거에 개입을 해서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심판자가 되려는 습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을 요즘에 특별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집요하게 비난과 모욕을 지는 일들을 너무 열심히 실행하기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심판자 입장에서 그 신앙의 죄 또한 나보다는 타인들에게 더 집중합니다. 교회의 본질보다는 이슈에 머물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교회는 저래, 저 교회는 이렇대, 이 교회는 이렇대.
뭐 청년분이 이래서 안 되고 뭐가 어쩌고 뭐가 이래 늘 자기 그보다는 심판자의 자리에서 서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의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갖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 쉽게 판단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댓글로, 소문으로, 말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공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가능한 분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심판자가 되어서 직접 법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늘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특정한 집단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화해보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특정한 목사와 특정한 전도사가 하는 얘기에만 집중해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습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과 대화는 해봤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세처럼 내가 해주면 좋아하겠지, 이런 걸 좋아하겠지,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하게 됩니다. 15절 바로가 이 말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 머물렀다. 왜곡된 정체성의 결과는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가 심판자에 올라서려고 하는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야 합니다. 모세는 어쩌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정체성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싫어하는 왕족으로 생각했을까? 라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난 왕족이니까 내가 심판해줄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민족은 상대적 아니면 자기 신의 민족적 우월감을 통해 축복하는 마음. 같은 민족이지만 나는 더 높은 사람이라서 너희들을 도와줄게. 같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나는 이 두 사람의 왕족이어서 하는 마음도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 중 요즘 계속 말하는 것 중에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바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제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뭐라 하면 힘듭니다.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면 알겠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해결해야 될 일들이어서 뭐 어쩔 수가 없단 말이죠.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답답하기도 한데,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심판하려고 했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최근에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올 거 아니면 거기서 해결해라. 네, 우리한테 오면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게. 근데 그게 아니면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설프게 만약에 우리가 도와주면 우리는 14절에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너네한테 그런 말 해달라고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 청소년 때를 우리 식구들은 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나 또한 제가 감각이 너무 세기 때문에,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냥 오면 데이터가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내 머리에 들어오거나 내가 인식하는 순간부터 내가 어쩌면 그 직관적인 모세의 반응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하려고 2번, 3번 생각하려고 너무나도 노력합니다. 근데 모세가 했던 건 잘못된 정체성이었어요. 예, 난 기독교인이니까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제압해야 돼 라는 것들은 접어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더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라고 생각해야 하지,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짓밟아야 돼 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좀 고민하고 실험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요거 그냥 아까 이스트 왕자 얘기했는데 이스트 왕자에서 잠깐 지나가는 3초 4초 정도밖에 스티샷은 아닐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그 모세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됐던 모세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는 없고 자신의 의로서 그들을 도우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심판하는 것들 자꾸 우리가 죄의 심판, 상황에 대한 심판을 이제 조금 접어두고 안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판단과 심판은 다르니까 판단과 심판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나아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냥 자꾸 힘들고 어려운 것들 제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누군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하고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폭력적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우월감을 가지려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어쩌면 작지만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특별해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평범한 교회에 비하면 우리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특별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